자, 오늘은요, 남양특집 공포 라디오를 할 겁니다. 아마 이게 올해 마지막 공포 라디오인데요. 한 40개 정도 왔어요. 그 중에서 8개를 추렸습니다. 최근에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포 라디오를 더 안 무섭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전국민 담력 상승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읽을게요. 익명의 사연입니다. 때는 2017년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기말고사에 한창 열중하고 있었을 시기라서 매일 새벽 2시가 넘어 잠을 자곤 했었어요. 저희 집은 특이하게도 공부방과 침대방이 달랐기 때문에 새벽 2시에 공부방에서 공부를 마치고 동생과 할머니가 자고 있는 침대방에 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침대방 옆에 붙어있는 베란다 방향으로 자세를 바꾼 순간 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창문 커튼에 긴 머리의 사람 형체가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베란다를 안 쓰는 인형 창고처럼 써서 인형 그림자들이 맨날 보입니다, 원래. 그래 순간 무서웠지만 인형 그림자이겠거니 하고 눈을 감았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확인차 베란다 창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사람 형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체가 있었던 위치에 그 어떤 것도 놓여져 있지 않았어요. 그 그림자는 움직이지도 않고 똑같은 위치에서 불규칙적으로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할 일을 하는 도중 뭔가 시야에 걸려 옆을 돌아보면은 그 그림자가 있어서 침대방을 도망치듯 나온 적이 여러 번입니다. 분명 들어왔을 때는 안 보였는데 말입니다. 가장 무서웠던 거는 잠에 들면은 이틀에 한 번 꼴로 가위에 눌렸던 점이에요. 원래 가위에 잘 눌리는 체질이기도 하지만 가위에 눌리고 달빛에 비친 또렷한 그림자와 마주치면 정말 미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그림자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그림자가 나타나고 일주일 뒤 토요일 4살짜리 사촌동생이 놀러왔습니다. 그리고 안 쓰는 인형을 나눠주러 베란다를 열었어요. 예상한 대로 그림자가 나오는 위치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날 아침에도 그림자를 봤대요. 사촌동생에게 인형을 나눠주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 그림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게 뭐였는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로 무서웠던 썰이지만 공부방이 제 방으로 바뀌었고 지금 이 썰을 제 방에서 쓰고 있을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돼버렸습니다. 가족 모두 그 그림자를 본 적이 없단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헛것을 봤다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 걸리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가 나타나기 며칠 전 가족이 단체로 잠시 문을 열어놓고 외출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나간 터라 문을 열어놓은지도 모르고 나갔더라고요. 돌아와 보니 문이 그대로 열려져 있었어요. 새벽에는 더 자주 보인다는 점, 똑같은 위치에서 보인다는 점, 매번 나타나는 시간이 다른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베란다에서 생활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들어온 귀신이거나 그 사이에 들어왔다고 누가 실제로 사람이 이런 거 있긴 하죠. 외국에 있었잖아요. 그 기생충 영화 마냥 그런 사례가. 그거는 무슨 그 외국 그 뉴스 보니까 거의 천장이랑 가까운 무슨 서랍 같은 데인데 거기 이렇게 숨어가지고 어떤 여자가 그 개 작은 홈 안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사촌동생이 베란다에 있는 인형을 몇 개 가져간 후에 그림자가 사라진 게 좀 걸려요. 귀신이 들린 인형이었을까요? 그 인형을 사촌동생이 가져간 걸까요? 아니면 그 그림자는 너무 방치된 나머지 한이 맺힌 인형이 자기를 봐달라고 사람 형체의 그림자로 나온 것일까요? 다행히 사촌동생은 똑똑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촌동생이 왔을 때 베란다를 연 사람은 나, 사촌동생, 그리고 제 동생 이렇게 3명이에요. 베란다를 연 순간 누군가에게 붙어갔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빙의가 되었거나 원래 빙의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빙의에 걸린지 모르니까요. 그거 한번 볼까? 내가 아까 말한 거 그거 뭐라 검색해야 나오지? 외국 기생충 실화? 요거 있잖아, 요거 요 홈.
여기서 이렇게 여자가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냉장고에서 먹을 거 다 먹고 다시 이렇게 슉슉슉 올라가. 남자가 오면은. 이런 공간이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 미국이었을 거예요, 아마? 뉴욕이네? 그러면 맞네. 여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밖으로 쫓겨났다 해요. 또 한번 검색해보세요. 내 집에 숨어 사는 여자라 치면 나오네요. 달리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슈말코님. 언제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해드릴 얘기는 저와 엄마와 함께 겪은 경험담이에요. 그다지 무섭진 않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온갖 미신, 사주팔자, 귀신, 미스터리 같은 걸 좋아했지만 진심으로 신봉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랬던 저에게 정말 뭔가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일입니다. 몇 살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는데 아마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였을 거예요. 저는 이 당시 살았던 집에서 단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아직 미신에 흥미가 생기기도 전이라 뭔가 무서운 걸 보고 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잠에 들면은 무조건 악몽을 꿨어요. 종류도 다양하게 말이죠. 유일한 공통점은 꼭 귀신이 나왔다는 것 정도일까요? 이때 당시에 저는 엄마랑 같이 잤기 때문에 보통은 엄마가 잠들기 전에 제가 먼저 잠에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악몽 때문에 새벽에 시도 때도 없이 불쑥 깨다 보니 잠에 든다는 일이 무서워져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문제는 제가 엄마보다 늦게 잠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났습니다. 저희 집 안방은 베란다와 이어져 있는 창문이 방문 맞은편 벽을 쭉 채우고 있었고 침대는 방문을 기준으로 왼쪽 벽 끝에부터 창문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머리 맞출 벽 쪽에 두고 잤는데 누우면 보이는 전면에는 커다란 옷장을 놓아둔 구조였어요. 저는 창문 바로 아래인 침대 안쪽에 잤고 엄마는 방문 쪽인 침대 바깥쪽에 잤습니다. 어두운 새벽, 자정을 넘길 즈음 엄마가 잠에 들면은 집안은 매우 고요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을 감고 있다가 뜨면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길고 검은 그림자가 창문과 옷장이 맞닿는 모서리에서부터 스멀스멀 나오다가 제가 눈을 떠 그것을 보는 순간 빠르게 사라지는 것 같은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을 오래 감고 있다 뜰수록 그것은 창문에서부터 더 멀리 그리고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평소에 악몽을 많이 꿨기 때문에 그거를 그저 내가 잠결에 겁먹어서 헛걸 보는 거야, 졸려서 그런 거야 라고 합리화하며 잠들곤 했어요. 엄마한테 제가 밤마다 보는 그 그림자를 말한 적은 없던 걸로 기억해요. 저조차 그게 헛것이라 생각하는데 말해봤자 엄마도 그냥 꿈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수많은 악몽 속 귀신으로 단련이 되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냥 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그림자와 유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이사 가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악몽 꾸고 잠들기 전까지 그림자를 무서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점은 그 집에서 벗어나자마자 정말 깔끔하게 악몽을 꾸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를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그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동만 다른 동으로 옮겼어요. 그런데도 악몽은 무슨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잘 자게 됐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시간은 한참 더 흘러 이제는 아예 그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이사를 가고 제가 성인이 되고 그렇게 그 시절 기이했던 일은 저만의 미스테리로 남았을 즈음에 재작년 엄마와 단둘이 떠날 여행날 밤 대화 주제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묵혀뒀던 기억 속에서 끄집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그 집 기억해? 거기 정말 이상했던 것 같아. 엄마도 내가 항상 안목 꿨던 거 알지 않았어? 거기 터가 이상해. 같은 얘기를 했어요. 엄마도 제 말에 쉽게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던 말이 제가 너무 어려서 말은 안 했지만 그 집에 살면서 밤마다 가끔씩 창문 쪽에 목매단 것처럼 공중에 떠서 흔들리는 그림자를 본 적이 있다고.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제가 그동안 봐왔던 그 그림자 생각이 나서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본 건 엄마한테 말한 적도 없었으니까 분위기 타서 적당히 말되게 지어낼 수도 없을 텐데 말이죠. 제가 그때 본 그 그림자를 얘기해주자 엄마도 마찬가지로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만 안 했을 뿐 같은 곳에서 둘 다 밤마다 비슷한 걸 봤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그림자는 정말 그곳에 존재했던 걸까요? 정말 그렇다면 그건 아직도 그곳에 남아 밤마다 스멀스멀 흔들리고 있을까요? 제 인생에서 몇 안 되는 기묘한 일입니다. 다 적고 보니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요 라 했는데 항상 이런 거 적으면 무섭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연이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평면도로 올려주셨는데요. 창문 바로 밑에 사연자님이 누워 계시고 어머니가 그 옆에 그림자가 여기서 스멀스멀 거렸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약간 밑으로 깔면은 보이는 그런 구조다. 되게 가까이 있었네. 그러게요. 이런 구조였답니다. 아, 옷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 영화 뭐였죠? 일본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잠결에 눈을 떴는데 항상 공포영화 클리셰 중에 사람이 옆에 있어. 너 헉 뭐야 하고 일어나니까 알고 보니 그냥 옷걸이에 걸려있던 옷이었어. 뭐 이런 클리셰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 공포영화 중에 걸려있던 옷 소매에서 진짜 손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영화 뭐였죠?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놀라는 장면이 있었는데 자기가 본 게 헛것이 아니야. 그 소매에서 진짜 손이 쑥 나와. 옷 걸려있는 소매에서. 아 그거 뭐였지? 링인가? 사다코? 그 정도 시기의 공포영화였는데. 자 일단은 다음 사연 또 읽어볼게요. 다음은 조스타님 사연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동묘에 갔을 때 일인데요. 짧지만 너무 찜찜해서 써봐요. 친구랑 저는 옛날 문구를 구경하는 취미가 있어서 동묘의 문구거리를 갔어요. 첫 번째 길을 구경하고 또 다른 두 번째 길을 거의 더 구경했을 때였어요. 그때 저희 눈에 들어온 귀여운 양말이 가게 앞에 걸려 있어서 친구랑 구경하는 중이었는데 가게에 어떤 5, 6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나오더니 저희한테 싸게 팔아준다며 말을 걸더라고요. 동묘에서는 그냥 흔한 일이니까 예 하고 구경을 하는데 둘 다 너무 이쁘니까 싸게 해줄게 라면서 제 친구 어깨를 툭툭 만지더라고요. 이때부터 조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저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쎄한 걸 느껴서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물 한 잔 마시고 가 라 해서 하하하 하고 무시하려 했는데 수면제 타놨으니까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처음 당해보는 성희롱인지 뭔지에 되게 당황했고 그날 하루 종일 되게 찝찝하고 불쾌했네요. 그리고 그때가 낮이었는데도 그 길을 나오기 전까진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 되게 유쾌한 드립을 쳤다는 듯이 웃고 가서 진짜 때릴 뻔했네요.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저희가 그 가게에 들어갔다면 어땠을지 너무 혐오스럽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되게 짧은 현실 공포 사연입니다. 현실 공포가 제일 무섭네요. 저질 개그. 개 저질이셈 진짜 최악이에요. 자, 저질 개그 다 읽었고 다음 사연 또 읽어보겠습니다. 슈퍼말랑 코리아님 사연이네요. 제가 20살 때 친구들과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수능과 예체능, 실기 입시가 모두 끝나고 대학 발표가 난 뒤에 친구들 중 가장 먼저 자취방을 얻어 자취를 시작한 친구 A가 있었습니다. 친구 A는 자취방 정리가 되는 대로 저와 친구들에게 집들이를 오라면서 연락을 보냈죠. 친구의 자취방에 놀러 간다는 것과 난생 처음 집들이를 가본다는 게 정말 성인이 된 것 같아 들떠 있었어요. 개강을 앞두고 매일 술을 마시며 놀며 그런 시간을 보내던 어느 금요일 친구 A에게 자취방 정리가 다 됐으니까 내일 오라는 연락이 왔고 저랑 친구 B씨 이렇게 셋이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에 먼저 잡았던 선약도 취소할 정도로 저희도 집들이를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토요일 점심쯤에 A에게서 대뜸 야 오늘은 집들이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너희 셋이서 시간 맞는 날 정해서 올래? 라는 연락이 왔어요. 당황하고 실망했던 저는 왜? 무슨 일 있어? 라 물었고 몸살 기운이 좀 심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A는 체대 입시생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해서 몸도 좋고 건강해서 감기 한번 걸리는 걸 본 적도 없을 정도였어요. 다른 체대 입시생이나 운동 특기생들은 늘 부상과 컨디션 날조를 달고 살아서 오히려 운동하는 애들이 더 골골거리네? 란 생각이 있었지만 A는 정말 10년을 알고 지내면서 감기 걸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놀랬습니다. 너가 몸살에 걸렸다고? 라 되물을 정도였으니까요.
어찌됐건 그렇게 저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주로 약속을 미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약속날. 저희는 어디서 본 건이 있어서 휴지와 물티슈, 방향제 등을 사들고 집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 집들이지 1.5평짜리 남자의 혼자 사는 자취방에서 집 구경 같은 건 할 것도 없었고 부모님의 눈치 볼 것도 없이 저희 넷이서 웃고 떠들며 술 마시고 노는 걸 기대했죠. 그렇게 저희는 해가 지기도 전에 술자리를 시작해 늦은 새벽까지 계속 술을 마셨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취해서 아무 데서나 아무 것이나 주워 덮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바닥에서 잠에 든 저는 어디선가 들리는 물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누군가 샤워를 하는 소리였어요. 불이 꺼지고 어두운 새벽, 방 안에서 보이는 건 없었고 휴대폰도 어디 있는지 더듬더듬 주변을 만져봐도 찾을 수 없었어요. 누가 화장실에 있는지 누가 없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이 정막 속에서 샤워 소리만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시간에 누가 자다 말고 샤워를 해? 토했나? 라고만 생각하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고 전 제일 먼저 눈을 떴어요.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까맣게 잊은 채 화장실로 간 저는 온통 흥건하게 물 자국이 나 있는 화장실을 보고 아, 어제 새벽에 누가 샤워했었지 참 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흥건한 바닥에 양말이 젖을까 맨발로 들어가 변기에 물기를 휴지로 닦은 뒤에 사용을 하고 흥건하게 뿌옇게 된 거울도 손으로 삑삑 문질러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친구들도 하나 둘씩 일어나더라고요. 야, 어제 새벽에 누가 샤워했니? 라고 제가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무슨 샤워? 나 아닌데? 난 그냥 뻗어서 잤어. 물론 나도 아니야. 라고 모두 모른다 했죠. 분명히 샤워 소리를 들었고 화장실은 온통 물로 흥건했습니다. 아무리 방음이 안 된다고 한들 옆집 화장실의 샤워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도 없었고 단순히 수도에 문제가 있어서 샤워기나 수도가 저절로 틀어졌다기에는 그 밑에 누군가 서서 물이 누군가의 몸에 부딪혀 부서져서 쏟아지는 소리가 분명했어요. 그때 저는 이건 분명히 누군가 샤워를 했는데 쉬어서 토를 한 뒤 몰래 샤워한 게 걸리면은 놀림받을까 부끄러웠던 친구 한 명이 시침이 떼는 것이라 생각하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숙취가 어느 정도 가실 무렵 저와 친구 B씨는 해장을 하기 위해 나가기로 했고 자취방 주인인 A는 숙취가 너무 심해 조금만 더 잘 테니 너희끼리 가라면서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에 든 A가 깰까봐 저와 B씨는 어제 먹고 놀던 흔적들을 조심조심 치우고 그리고 나온 뒤 해장국을 먹었고 그 맞은편 카페에 셋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A와 자취방에서 나온 지는 1시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B가 나 A 집에 지갑 놓고 왔다 라 얘기했고 가까우니까 다시 가져오라 했지만 어차피 든 것도 없는데 뭐 다음 주에 A한테 가져다 달라 해야겠다 라고 신경 쓰지 않는 듯 얘기했어요. 그리고 양반은 못 되는 A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A, 잘 들어갔냐? 우리 지금 밥 먹고 요 앞에서 커피 먹고 있어. 참 B가 너희 집에 지갑 두고 갔대. 지갑? 그래 찾아보고 갖다 줄게. 쉬어라. 야 근데 왜 니네끼리 갔냐? 응? 네가 더 잔다고 우리끼리 나가라 했잖아. 아니 너 B랑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같이 있어. 그니까 C는 왜 안 갔냐고. 뭔 소리야 C도 같이 있어 우리랑. C 지금 샤워하는데? 하도 화장실에서 안 나오길래 기다리다 너한테 전화했어. 저희는 둘 다 10초 정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문이 막혔어요. 새벽에 들었던 샤워 소리가 갑자기 생각나더군요. 그러자 A는 지금 거기로 가겠다고 전화를 끊은 뒤 10분 만에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A는 분명 화장실에서 누가 샤워를 하고 있었고 분명한 샤워 소리였다고 벌벌 떨며 말했어요. 그렇게 건장하고 건강하던 녀석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니 저희도 같이 무서웠어요. 그러더니 사실 이 자취방으로 이사한 뒤에 아주 어린 시절 이후로 처음으로 몸살도 걸리고 가위에 눌린 것처럼 자는 게 불편하고 답답해서 몸도 안 좋았다 했습니다. 단순히 환경이 바뀌고 몸이 피곤했노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들이 한순간에 너무나 무서운 상황으로 그 친구에게 다가온 거였죠. 그 뒤로 A는 몇 주간 본가 친구 집
PC방 등을 전전하며 자취방에 들어가지 않았고 얼마 가지 않아 그 집을 뺐습니다. 짐 빼는 날도 본인은 가지 않고 업체를 불러 짐을 뺐어요. 그날 저희가 들었던 샤워 소리는 뭐였을까요? 정말 누군가 샤워를 했을까요? 맹세코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물이 틀어져 쏟아지는 소리는 또 아니었대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 소리는 뭐였을까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호들갑 떨리였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호들갑 떨리지 이렇게 무서운데 벌써 7년이 지나 8년이 되어가는 일이네요. 쓰다 보니 글이 길어져 재미없을까봐 걱정되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읽어줘서 말코야 고마워. 갑자기 마지막에 이런 거 아니 이거 호들갑 떨만한 건데 뭘 이거 읽다가 생각난 게 기숙사 한국 기숙사 공포 영상 그런 거 있었는데 실화 공포 영상 우리 전에 방송에서 한번 봤던 거 같거든요. 남자 4명인가 6명이 같이 있는 기숙사였는데 화장실에서 그게 하는 소리가 나요. 물 나오는 소리 그거랑 여자 콧노래 소리? 그런 게 들려. 그리고 막 쿵 이런 게 들려. 우리 전에 한번 봤을 거예요. 그때 문을 탁 열면은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리고 이거 또 생각난 게 어떤 개그맨 분들이 하신 유튜브인데 개그맨 분들 몰래카메라 영상 많이 올리시잖아요. 되게 신박했어요. 자기 친구를 잘 아는 개그맨 친구라 가지고 현관문 열어놓을 테니까 들어가 잠깐 기다리라 해놔요. 그래서 다른 개그맨 분이 들어와가지고 형 어딨어 하면은 화장실 안에서 샤워하는 소리랑 땡땡아 왔어? 거기 잠깐 앉아있어 라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알았어 형 이러고 딱 앉아요. 그 샤워하는 개그맨이랑 그 책상에 앉은 개그맨이랑 계속 대화를 해요. 막 질문을 해서. 근데 화장실 안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면서 으아 이런 소리가 나. 그럼 당연히 책상에 앉아있던 개그맨은 걱정이 되니까 화장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 무슨 일이야 하다가 나 문 열게 하고 문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그때 패닉이 와가지고 나가는 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안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그걸 녹화해서 한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너무 재밌어요. 이분이 제일 리액션이 좋으셨어. 양교님? 이거 욜로라고 검색하면 나오네요. 이 냉장고에 음료수 있거든? 이게 지금 현실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블루투스로 녹음해둔 거를 안에서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블루투스 스피커랑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막 움직여 계속. 그래서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또 다음 읽어볼게요. 슈퍼말랑 코뮤니스트님. 닉네임이 되게 기네. 안녕하세요 말코님. 항상 눈팅만 하고 있다가 댓글 하나 안 적던 괘씸한 구독자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담을 공유해보려 해요. 사실 공포스럽다기보다는 좀 기묘하고 오싹하게 느껴졌던 고등학교 시절의 경험담이에요. 그때는 대충 수능이 몇 달 안 남은 고3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 저는 수험생이라는 신분에 불구하고 오카리나라는 악기에 심취해서 음역대별로 최소 3개 이상의 오카리나를 휴대한 채 학교에 등교하고 했습니다. 자기가 링크야 뭐야. 그리고 방과 후 야자 시작 전에 저녁 시간에 밥을 빨리 먹고 빈 교실에서 연습했죠. 저희 학교는 본래 실업계, 현재는 특성화고라 불리는 학교였다가 인문계 반이 새로 편성된 학교였기 때문에 한 학교에 인문계 반이랑 실업계 반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인문계 반은 교무실과 인접한 2, 3층에 있는 데 반해 실업계 반은 상대적으로 교무실과 먼 4층에 대부분 몰려 있어서 저는 주로 4층 실업계 반에서 연습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다른 반 애들이 서로의 반에 출입하는 걸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야자 시간을 기다리며 4층 연습실, 아니 실업계 반 하는 곳을 물색해서 신나게 속주곡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막 들어가서 연습, 이거 오카리나 불고 있는 거 너무 웃기네. 귀엽네요. 자기 반도 아닌데 대뜸 들어와가지고 후후후 이러고 불고 있는 게 아마 야자 시간 전이라서 그 야자실이 따로 있잖아요. 자기 반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로 몰려갔으니까 이 반은 아마 비어있었겠죠? 사람 있는데 하진 않았겠지. 자, 그래서 식당에 저녁을 먹고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할 쯤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교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드르륵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한 뼘 정도 열린 교실 앞문 너머로 복도가 보이더군요. 어리둥절해하며 자세히 봤더니 문 틈 가장 아래쪽에, 지면 바로 위쪽에 어떤 여학생이 고개를 빼꼼 내밀고 저를 쳐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몇 초간 저와 눈이 마주친 여학생은 갑자기 탁 소리가 날 정도로 빠르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순간 이 교실 학생이라고 생각한 저는 괜히 나 때문에 저 친구가 자기 교실에 못 들어왔구나 싶어 미안한 마음에 황급히 잠깐만! 하고 여학생을 부르면서 교실을 나가봤습니다. 여학생이 문을 닫고 제가 교실 밖으로 나가기까지는 대략 10초가 안 되는 시간. 그 학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복도에는 적막감과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아이들 소리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교실 앞에는 긴 복도가 이어져 있었기에 사람이 숨을 곳이 마땅찮았습니다. 혹시 다른 교실로 들어갔을까 싶어서 인접한 몇몇 교실들을 훑어봤지만 야자를 하지 않는 실업계 학생들이 떠나고 난 4층에는 사람이라곤 저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전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좀 희한한 일이다 라 생각하며 다시 자리에 앉아 오카리나를 불어제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불어제끼다고 써였어요, 이분이. 그저 어느 실업계 여학생이 자기 교실인데도 나 때문에 못 들어왔나 보다 하고 넘겼죠. 정말 성격이 소심한 친구구나 하면서요. 그러나 야자 시간 동안 곱씹어서 생각해보니 여러모로 뭔가 이상했습니다. 먼저 문틈으로 보이던 그 머리의 위치, 그 여학생의 시선은 분명히 그림처럼 지면 바로 위에 위치했습니다. 이 그림처럼이요. 지금 그림이 나왔어요. 이분이 좀 급하게 그렸답니다. 이렇게 있었대요, 여학생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키가 작으면 이 정도는 이해하겠어. 한 150대의 친구면은 140, 150. 이거는 엎드린 거나 그냥 머리만 동동 떠다니는 귀신이거나 사람의 머리가 그러한 각도와 위치에서 보이려면은 몸통 없이 머리만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바닥에 납작 엎드린 상태여야 할 텐데 그 학생은 바닥에 엎드려 있었던 걸까요? 왜 굳이 그런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요? 다음은 여학생의 행방입니다. 그 학생의 문을 닫고 제가 뒤쫓아 밖으로 나가기까지는 10초가 채 안 되는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학생은 대체 어디로 갈까요? 또 문이 닫힌 뒤로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입니다. 제가 연습하던 4층 교실들에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화장실이나 복도 끝의 계단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고등학생이 쿵쿵 소리를 내며 뛰어가지 않는 이상 고작 몇 초 만에 도달하기는 힘든 거리였어요. 그 학생은 어떻게 발소리를 전혀 내지 않은 채 복도에 사라질 수 있었던 걸까요? 결정적으로 제가 학교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라는 점. 저희 학교는 크기에 비해 사람 수가 적은 시골 학교였어요. 제가 딱히 인싸는 아닌데 복도에서 누구를 마주치든 반은 몰라도 최소 몇 학년인지는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제가 속한 인문계는 남고였던 데다가 실업계도 1, 2, 3학년 합쳐서 여학생이 20명도 채 안 되는 슈퍼 남초 학교였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낯선 여성, 선생님을 포함한 여성이라곤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점이 묘하게 안 맞는 듯한 눈과 유난히 창백해 보였던 얼굴. 이건 별로 이상하진 않지만 당시에 보고 꽤 놀랐던 것 같아 적어봅니다. 그냥 원래 그렇게 생긴 사람도 있으니까요. 여튼 그 학생은 누구였을까요? 애초에 학생이 맞았을까요? 발소리도 인기척도 없이 그 학생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어느덧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이 사건은 아직도 저에게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오카리나는 접은 지 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란 사연이네요. 아까 어떤 채팅에 학생 넘어진 거 아니냐는 그것도 있었는데 진짜 넘어져서 가봐요? 이게 보통 반이랑 반이 붙어있으니까 1반의 뒷문과 2반의 앞문이 붙어있잖아. 그래서 2반 앞문으로 나오다 이렇게 으악 하고 넘어져서 1반의 뒷문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드르륵 하면서 열려서 이렇게 납작하게 돼버린 거임. 그래서 창피하다 닫고 바로 1반 자기 반으로 다시 이렇게 쭉 들어간 게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귀신이 아니라면은 쪽팔려서 이렇게 포복으로 바로 뒤로 해가지고 자기 반으로 들어가면은 발소리가 안 나거든요. 포복으로 개빨리 가면은 군필 여고생이면 할 수 있거든요.
누가 반에 혼자 남아서 오카리나 부르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음. 몰래 본 거지. 근데 그럴 것 같긴 해요. 나는 사실 이 사연자분이 더 무서워. 반에 남아서 리코더나 뭐 단소 수행평가가 있어. 그럼 모르겠는데 전혀 뭐 수행평가도 아니고 오카리나를 3개나 두고 부르고 있어. 오카리나 귀신. 그러니까 주술 의식도 아니고. 오카리나 나도 한 몇 번 불어봤는데 참 이 잡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 생긴 게 약간 간처럼 생겼잖아요. 그 잡을 때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자기 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여기 반 학생이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래요. 요런 아무튼 귀여운 사연이었어요. 다음 허리쿠션님 글입니다. 이분은요 꿈 이야기를 적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1층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를 한 남자가 부축한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남자는 얼굴 몇 번 본 적 있는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반면 처음 보는 여성은 흰 옷을 입은 채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모습으로 부축받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꿈속이라 그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라 특별히 말을 걸진 않았고 그냥 연인이 몸이 안 좋은가 보다 하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제가 사는 12층까지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서 왠진 모르겠지만 다음날 어젯밤 여자를 부축해주던 남자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가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는 다시 1층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타려 하는데 닫히려는 엘베 문이 열리더니 또 한 남자와 여자가 들어왔어요. 여자는 어제 그 여자였는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번엔 아예 엎혀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전 내성적이긴 하지만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엎고 있는 남성분에게 여자분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하고 슬며시 얘기를 해봤습니다. 남자는 웃으면서 오늘 처음 만난 분인데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고 해서 업고 가는 중입니다 라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만난 사이인데 뭘 믿고 그렇게까지 하는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꿈속에 저도 느낄 정도로 뭔가 부자연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너무 스스럼없다고 할까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 같았어요. 그래도 아무튼 12층에 도착해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이 되자 어제 그 여자를 업어주었던 남자도 역시 실종되었습니다. 꿈속에 저는 분명히 그 여자와 이 실종이 관련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는 만나더라도 절대 아는 척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번에도 저는 1층 현관에서 엘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안심하면서 엘베를 탄 후 문이 닫히는 순간 엘리베이터 안이 평소와 달리 유난히 어둡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으스스할 정도로 말이죠.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문 앞을 보고 서 있던 제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는 저의 얼굴과 같은 높이가 아니라 바닥 높이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 정체를 뒤돌아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고 굉장히 당황해서 미동도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잠시 사시는 곳에 쉬었다가도 괜찮을까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귀신인지 괴물인지 모를 무언가가 이번엔 나를 노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집에 부모님이 계셔서 그건 좀 힘들 것 같다고 얼버무리고 쳐다도 보지 않은 채 엘베 문이 열리자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걸 확인하고 그 여자가 나와 같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도 확실히 한 뒤에 빠르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는 마침 아버지가 계셨는데 저는 바로 아버지에게 혹시 누가 아프다거나 힘들다면서 문 열어달라 해도 절대 열어주지 마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인데 그러냐 되물으시는 그때 우리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현관문을 열려 다가가자 저는 잡아 세우며 그냥 무시하라 막았어요. 초인종은 열어주지 않아서 화가 난 듯이 울리고 있었고 전 절대 문이 열리지 않도록 문 앞에 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며 막고 있자니 그 혼란함 속에서 어느새 전 이른 새벽 꿈에서 깨고 말았어요.
생생했던 꿈이라 보내드립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꿈 이야기였어요. 계속 타겟이 바뀌어서 결국 본인으로 오는. 만약에 그냥 이 여자를 오케이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데려갔으면은 현실에서도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나도 저리 잘 짜여진 꿈 꿔보고 싶어요. 나도. 꿈은 보통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좀 이렇게 흐름이 잘 있네. 나도 이런 꿈 꿔보고 싶다. 그 바닥에 있는 애, 아까 그 여고생 아니야? 넘어져가지고 도와달라는 거 아니냐고. 다음 사연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쭈야 놀자님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시점으로 이야기해볼게요. 저는 어릴 적 땡땡지역 범골이라고 불리는 곳에 살았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있던 마을이었고 그 마을에는 불문율인 이야기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저녁 늦게 돌아다니지 말 것. 누가 뒤에서 부른다면은 절대 쳐다보지 말 것. 쳐다보게 된다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 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8살이고 어머니와 15살 오빠 그리고 2살 터울 동생이랑 살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매일매일 장에 나가서 물건을 파시며 생계를 유지하셨는데요. 항상 저와 동생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집에서 시장까지는 1시간 정도 걸어야 했고 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그렇기에 항상 해가 지기 전 일찍 출발했었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께서 뭐에 홀리셨는지 오후까지 장사를 하셨고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 어머니께서는 부랴부랴 짐을 챙기고 저와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미 산 사이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뒤에서 엄마! 엄마! 하는 오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딘가 모르게 이질감에 드는 목소리인데 되게 신나 보이는 목소리였어요. 오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어머니가 제 손을 확 끌어당기며 정신 차리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니 비오듯 식은땀 흘리시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더욱더 빠른 걸음으로 재촉하시며 거의 끌려가듯 가고 있었고 뒤에서는 엄마! 엄마! 하는 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있었어요. 5분쯤 걸었을까 저도 모르게 전 뒤를 돌아봤고 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아니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키가 2m 돼 보이고 긴 백발에 나풀거리는 흰색 한복을 입고 쭈글쭈글한 얼굴에 빨간 눈과 입이 귀까지 찢어서 웃고 있는 그것이 오빠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덩실덩실 살풀이 타듯 춤을 추며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이 움직이지 않았고 어머니께선 저를 보시고 가지고 있던 짐들을 버리고 저와 동생을 들쳐업고 뛰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은 여기까지이고 눈을 떴을 땐 이미 한밤중이었어요. 마루에 누워 있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생이 보이질 않아 어머니와 오빠에게 동생 어딨냐 물었으나 대답해주지 않았고 그렇게 한 달쯤 지날 무렵 동생이 집에 왔는데 제가 알던 동생이 아니었어요. 눈동자는 텅 비어 흐릿하고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 마당을 뛰어다니거나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귀신을 본 날 저만 보았던 게 아니고 동생도 저와 함께 뒤를 돌아봤고 저와 다르게 동생은 상태가 더 안 좋아서 동네 유명한 무당에게 한 달간 퇴마치료 같은 것을 받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그렇게 동생은 미쳐서 15살이 되던 해에 높은 곳에 떨어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가 오셨었는데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이야기에 대해 얘기하면은 눈이 커지면서 부들부들 떠셨던 할머니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돌아가셔서 다시는 들을 수도 없는 얘기가 돼버렸네요. 거기선 평안히 쉬세요, 할머니.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거 할머님의 실화라고 하네요. 이게 보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약간 옛날 이 할머니 시대 마을에는 더 이런 무당들의 좀 힘이 세잖아요. 이게 막 키가 2m가 되고 되게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왔다 했잖아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 180 정도 되는 사람이라도 2m로 엄청 거인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작은 애들이 보면은. 그래서
사실 좀 그쪽 무당 쪽인 거야. 이게 뒤에서 목소리를 내고 따라오는 사람이. 그래서 이 마을에는 어른들끼리 이런 룰이 있던 거지. 이 마을을 평안하게 이어가려면은 애들을 공양으로 바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바쳐야 된다. 근데 그냥 무자비하게 데려가는 거는 좀 그러니까 우리끼리 룰을 만들자. 이 룰을 어기고 뒤를 돌아본 애들은 우리가 잡아가겠다.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이 후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동생이 이렇게 퇴마 치료도 받았는데 실패했다? 애들을 안 데려갔으니까. 아니, 엄마가 데려가서 그냥 없던 일이 된 건가? 이런 저의 상상이에요, 상상. 아닌 것 같긴 한데, 저의 상상이. 진짜 오늘 설화 이야기 같네. 그니까 이거 뒤에서 쫓아오는 그 덩실덩실 춤추면서 오는 게 되게 무섭네요. 말코님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라고 씨. 어쩔 건데. 내 말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떡할 건데. 내 상상이야. 질문이 많은 학생이래.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여기서 내가 짱이에요. 아쉽지만 다음 사연이 마지막입니다. 노말 딱딱 코딱지님. 왜 이렇게 다 무슨 코딱지 이런 이름이 많은 거야? 자, 안녕하세요 말코님. 항상 넉넉하고 든든한 유튜브 영상 덕에 늘 원루가 즐거운 슈벨로입니다. 원루는 월급 루팡이죠. 저의 이야기도 꼭 슈말코님이 읽어주시면 좋겠다랄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세 남매 중에 첫째로 여자, 남자 연년생 3남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남매라는 자각보다는 그냥 새쌍둥이 같이 자라온 느낌으로 살아왔습니다. 현재 20대인 지금은 진짜 동갑처럼 살아요. 그래도 어릴 적에는 저도 어리지만 동생들도 워낙 어려서 부모님이 저에게 한 번씩 첫째로서의 책임감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무렵에 저희 아버지는 일로 인해서 주변 동료분들과의 회식이 잦았는데요. 근데 다 비슷비슷한 나이고 그래서 거의 가족들 전체 회식이나 다름없었어요. 부모님들은 큰 감자탕집이나 고깃집, 그 이바동 감자탕집처럼 놀이방 있는 데 있죠? 그런 데에서 주로 회식을 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은 항구 앞에 있는 횟집거리 같은 곳에서 단체로 밥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는 횟집뿐이고 또 앞에는 많은 배들과 어질어진 낚시 도구들, 그리고 앞에 캄캄해진 바다가 있어 마땅히 저희 같은 애기들이 놀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 당시 저희 3남매 포함 총 8명 정도의 또래 애들이 얼른 밥 먹고 놀고 싶었기에 다들 부모님들께 나가서 땅 따먹기 같은 안전한 놀이만 할게 라며 어필을 하고 동생들을 단디 챙기라는 잔소리와 함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은 바다 쪽 말고 건물들 사이에서 노는 것으로 합의를 봤어요. 횟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리이지만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골목길 같은 빈 공간도 있어서 저희는 그곳에서 땅에 흰 돌로 사방치기를 그리거나 금을 그려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해가 지고 주변은 한밤중처럼 너무 어두워져서 좀 무서워질 쯤이었어요. 그 골목길에는 딱 하나의 가로등이 있었는데 바다 쪽을 향하고 있어서 저희가 노는 곳을 거의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추고 있었고 반대 골목길 안쪽은 한치도 안 보일 만큼 무척이나 어두웠습니다. 마치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아직 어른들은 회식을 즐기고 계셨고 저희를 부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섭지만 계속 놀고 싶었습니다. 저희끼리 계속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어두운 골목 쪽에서 저희보다 2-3살 정도 많은 것 같은 애들이 3명 나왔습니다. 뭐랄까, 이 동네에 원래 살던 애들인가 싶지만서도 거기는 진짜 횟집 어촌 마을이라서 어른들 노인분들이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약간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얘네도 부모님 따라 밥 먹으러 왔는데 우리가 사람이 많고 노는 게 재밌어 보여서 껴달라고 온 걸까? 라 생각이 들어 한번 슬쩍 쳐다보고 말았더랬죠. 근데 그 애들은 저희 쪽으로 와서 인사를 걸었고 처음에는 너네 다 같이 놀러 온 거야? 친구야? 등 간단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보다는 분명 언니 오빠의 느낌이기에 말을 무시하기도 좀 그래서 제가 맞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중 한 여자애가 우리 여기 사는데 여기서 노는 것보다 저기 들어가서 숨바꼭질하면 더 재밌는데 라 하면서 그 어두운 골목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저기 들어가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해서 재밌어. 자기들도 밤까지 저 안에서 놀고 온 거라 했습니다. 전 그 당시 소심한 아이였지만 하지만 또 누나라는 책임감으로 타인에 대한 의심이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 동생 2명의 손을 붙잡고 물어봤죠. 우린 여기서도 재미있는데 더 멀리 가서 놀면은 엄마한테 혼나 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들은 제 눈치도 보고 무서웠는지 손을 꼭 잡고 제 뒤로 숨더라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무섭기도 한데 새로운 놀이가 궁금했는지 갈까 말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생 2명 잡고 있기도 빠듯해서 그냥 말로만 야 들어가지마 뭔가 이상해 저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랑 오빠 한 명이 손을 잡고 한 명만 쑥 그 어둠으로 들어가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들어가 나왔다를 반복했대요. 어둠이었다 밝았다가 어둠이었다 밝았다 이거. 마치 저희 보고 이게 무섭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걸 어필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손 잡으면 되니까 한 명만 체험해봐. 재미없음 말고 라고 저희를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리 중에 제일 활발했던 한 남동생, 이분의 동생은 아니고 다른 남동생이 그냥 그럼 내가 들어갈래 라며 말릴 틈도 없이 그 언니 오빠의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한 5에서 10초 만에 다시 나오면서 와 진짜 안에 가면 하나도 안 보여 대박이다 이러면서 재미있어 하는 겁니다. 그래 저는 진짜 저기 놀면 재밌나? 그냥 놀자고 온 애들일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막 들어가 보자면서 아니면 손만 넣어보자 이러면서 그 어두운 골목길에서 다 같이 숨바꼭질도 해볼까? 이런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근데 그때 그 수상한 언니가 그럼 이제 다 같이 들어가 노는 거다? 다 같이 노는 거야 우리? 아무도 안 빠질 거지? 이러면서 되게 신나는 말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난 안 들어갈래. 엄마 아빠가 부를 수도 있어. 라고 말하니까 그 언니가 왜 놀다 간다 해 재밌다고 이러면서 제 동생들을 꼬드기시듯이 손짓하더라고요. 당시 제 막내 동생은 한 4살 정도밖에 안 됐어서 호기심이 왕성해 제 손을 뿌리치고 싶어하며 나 잠깐만 가볼까? 이러더라고요. 그때 저의 장녀 모먼트가 발동해 동생들의 손을 꼭 잡으며 가면 엄마 아빠한테 혼난다고 이러면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갈지 말지 실랑이를 하던 와중 부모님들이 나오시면서 저 멀리 저희를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에게 우리 부른다 집 가야 된대 이러며 집 가려 했는데 그 이상한 3인방은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그냥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갔고 크게 다치거나 그런 것도 없었지만 약간 소름 돋는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가로등 그림자가 아무리 어둡다 해도 실루엣은 보일만 한데 정말 그때 그 그림자는 벤타블랙 블랙홀 마냥 어둠에 집어 삼켜진다는 느낌이 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이상한 3인방들 진짜 그냥 놀 친구가 필요했던 현지 애들인 건지 아니면 뭔지 아직까지 미스테리입니다. 글을 잘 못 쓰는데 읽어주신다면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건데요. 이게 그거 아닐까요? 그 어둠의 조직이 있잖아요. 음지에서 일하시는 사람. 그런 어른들이 이런 애들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코난 말고 이제 오히려 애들을 이용해서 애들을 납치하는 이런 수단. 이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너무 저 집요함이 보여가지고 옛날에는 그렇죠 또 요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준다 따라갔는데 아저씨가 요맘때 사주고 재밌게 놀라고 용돈 줬어요. 아 그리고 그냥 보냈어요 아저씨가? 그냥 착한 아저씨였어요? 나도 유치원 때 진짜 겁쟁이고 그냥 완전 바보였거든요. 근데 그 유치원 끝나고 집으로 오는데 그냥 그 구간이 너무 무서운 거야. 집까지 오는 구간이. 그래서 집 앞에 다 도착했어. 우리 빌라 앞에 다 도착했어. 근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그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엉엉 이러면서 엄마 이러면서 울고 있었어.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면 바로 집인데 근데 그 빌라 지하에서 어떤 무슨 사무실을 가지고 있던 아저씨가 나를 딱 본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애가 길에서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왜 그러니? 해가지고 혼자 이러면서 엄마 이러고 있으니까 그 지하 사무실로 데려가서 나한테 홈런볼 주고 다시 뭐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물론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착한 아저씨도 많았어. 진짜로 나 그때 홈런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후는 어떻게 집으로 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였고 일단은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마지막 사연인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라디오입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라디오 때 또 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